안녕하세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밤 9시 50분입니다. 2020년 들어서 오늘 처음 지붕경매 방송하는 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작년에 계속 해왔던 공유물 분할 방법 중에서 6강입니다. 5강까지 지금 진행하는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 아주 간단한 소송 같지만은 특히 토지라든가 토지 중에서도 임야, 전답 같은 이러한 그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이런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지난 5강이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갖고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이 방법과 또 결정적으로 현물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소송에서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런 그, 가격에 감손이 예상되고, 이렇게 염려가 될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대금을 분할해서, 대금 분할은 결국 경매로 분할하는 겁니다.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이런 대금 분할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269조 2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지분경매에 특강과 실전반이 있습니다. 지금 2주간 연말 연시에 실전반이 강의가 쉬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1월 8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전반 강의가 시작됩니다. 실전반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요, 다시 문의 좀 주시면 되고요. 1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일 특강이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처음 하는 특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분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밴드는요, 이 밴드를 찾아오셔서 검색하셔가지고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셔가지고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를 통해서 요 교재 내용이거든요. 노란 데가 이 표지입니다. 요 표지를 찾으셔가지고요, 지분경매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죠. 우리 여기 올려놓은 강의라든가 공지사항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연말연시에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2019년도 감사 인사 전하고요. 해피 뉴 이어 제가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경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올 한 해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런 그 지분경매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1월 14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일 특강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게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지분경매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 또 3대 대박투자법, 채권 양수도 하는 방법, 채권 양수 기술로 또 100% 매수하는 전략 같은 이러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기 등록비가 5만원입니다. 사무총장님하고 전화통화 하시고요.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1일 특강 한번 2020년도 1월 14일 날 첫 강의입니다. 오셔서
지분경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분경매 실전반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정이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번 2020년 첫 강의는 1월 8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6개월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게 깊은 수강 내용을 강의 들으시면서 완전 전업 투자로 할 수 있는 지분 경매의 이러한 그 심층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은 300만원 과정이고요. 온라인으로는 200만원 과정이 있으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강의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제가 거의 뭐 10강 내지는 11강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중간을 좀 넘었습니다. 6강이죠. 공유물 분할 방법의 현물 분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재 73페이지 보면 공유물 분할 소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대금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 분할로 이렇게 그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거나 또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대금 분할로 하는데요. 이런 그 예외 규정이 민법 269조 2항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먼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들 이러한 그 구체적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현물 분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법 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2항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그 269조 2항이 예외 규정입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판례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판례는요, 공유물을 현물 분할한 그 결과로 공유자에게 이렇게 그 서로 현물 분할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경제적 가치에 이런 그 차이가 날 때는 다른 공유자한테 그 차액만큼 금전을 더 주는, 현금을 주는 이런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한 가지 형태로 허용한다라는 이런 그 판시 사항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이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라는 데 들어가셔서요, 여기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딱 찾아가지고 누르시면요, 판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 안에 그냥 판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현물 분할을 했는데 각 공유자들의 현물 분할하고도 경제적 가치가 도로가 붙어 있는 쪽이 더 비싸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한테 도로 쪽을 많이 주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그 현물 분할 플러스 금전 보상까지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2001 가나다에서 다가 대법원 판례인데요. 83852 이렇게 한번 치고 검색을 한번 누르세요. 제가 지금 먼저 얘기했던 중에 잠깐만요. 요게 검색 결과가 안 나오네요. 2001다 83852 83869 잠깐 요것도 안 나오네요. 이상하네. 그러면 같은 판례 중에요,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96-2026 판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헌에 나오는 건데요. 가격 보상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재판사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 보상 허부, 뭐 책자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격 보상에 의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분할 방법 외에 다양한 그 분할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분할 방법들은 결국은 그 판사님의 이러한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물 분할이라는 것은 오늘 현물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인 이 합의 방법이 결국은 여기 있는 현물 분할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을 그 분할하는데 이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러면 공유자 한 명씩 자기 지분만큼 다양하게 한 필지씩 단독 소유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결국 현물 분할인 방법인데요. 단독으로 하는 이러한 그 현물 분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현물 분할은요, 지분에 따른 그 지분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러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데요. 토지인 경우에 그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사용 가치, 도로, 뭐 주변 이런 상황들, 또 가격, 임대차가 놔져 있는지, 또 분할한 이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 또 장래의 이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건지, 뭐 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이 공유물 분할, 현물 분할은 법원의 자유자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분 비율과 플러스 경제적 가치를 꼭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 비율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오늘 현물 분할하는 거에 강의의 그 요점이 지분 비율로 나누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제적 가치를 플러스를 해서 꼭 지분 비율뿐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죠.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현금 보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 중에요. 다시 한번 판례를 좀 잠깐 볼게요. 미리 제가 좀 찾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 찾아놓은 거예요. 18219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2, 3을 좀 그 판결 요지를 읽으면서 공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든 대금 분할이든 가액 보상이든, 그거는 이제 그 각 공유자 간에 협상이 되는 경우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협상이 안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5강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은 결국 토지인 경우에 공유자 3명일 때 3분의 1씩 균등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3분의 1씩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이런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사용 가치라든가 도로, 뭐 또 그 임대차 관계, 앞으로 장래의 가치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내용들이 결국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는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의 골자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바로 이렇게
경제적 가치까지 고려하고 주변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이래서 대금 분할할 수 없고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금 분할을 한다.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공유관계나 그 물건의 재반 상황에 따라, 재반 상황은 아까 도로라든가 임대차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위치, 면적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는 법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방법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이 토지의 현물 분할 방법에 대한 판시사항인데요. 판결 요지를 잠깐 보시면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3분의 2, 한 사람은 3분의 1, 또 지분이 다르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균등하지 않고 비율이 좀 다를 때도 이렇게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공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분 비율대로 하는 방법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는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지분 비율의 비율과 다른 분할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요, 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가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눠질 때 되면 도로 위치라든가 또 건물이 있는 부분을 받았을 때나 무허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지분 비율로 나눌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이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다르게 균등이 아니고 상응하도록 다르게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을 하더라도 지분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용 상황이 다르면 현금으로도 보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분 비율보다 더 적게, 아니면 지분 비율보다 더 많게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의 방법도 있다. 적극이라는 건요, 인용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토지를 현물 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춰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분 비율 플러스 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른 공유물 분할에 이런 분할하는 방법이다라고 새롭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그러니까 이 3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건데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이런 분할 방법하고 나머지 공유로 남겨두는 이런 분할 방법,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현물 분할로 떼어내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유로 갖게끔 하는 방법도 분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6강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있어서 현물 분할에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공유물 분할의 방법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들을 수 없었던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과
또 분할을 원치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로 그냥 남겨두는 방법도 하나 분할의 방법이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이 강의의 제목과 같이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2020년 첫 강의에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아주 자꾸 6강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시면요. 새로운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련해서 알찬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다 이루시고요. 건강하게 또 1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번 주말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요.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